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박미선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식과 COPD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흡입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천식과 COPD 약물 치료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식과 COPD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에는 염증 조절제와 기관지 확장제가 있습니다. 약물을 경구로 투여하는 것보다 흡입한 경우 기관지로 약물이 직접 전달되어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천식과 COPD 치료 시 흡입요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염증 조절제와 기관지 확장제 중 하나만 쓰기도 하고 둘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식의 경우 주로 흡입용 스테로이드와 같은 염증 조절제를 기반으로 기관지 확장제를 추가해서 사용하며 COPD의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기반으로 염증 조절제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입용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흡입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강, 칸디다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후 물로 입안을 헹궈줘야 합니다. 그럼 천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치료제는 증상 완화제와 질병 조절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 완화제는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약제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해주는 약제입니다. 반면 흡입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질병 조절제는 장기적으로 기관지 염증을 치료함으로써 증상 개선과 함께 중증 악화를 방지해주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매일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천식치료지침에서는 천식치료 시 증상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며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병 조절제로서 ICS와 지속성 베타2 작용제 즉 라바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증상 완화제로 첫 번째 방법에서는 ICS 포모테롤 병용요법을 두 번째 방법에서는 흡입 속효성 베타2 작용제, 즉 사바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사용되는 포모테롤은 라바로 분류되지만 3분에서 5분이면 약효 발현이 되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PD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PD도 천식과 마찬가지로 폐기능 검사와 함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 점수, 삶의 질 평가 점수, 과거 COPD의 급성악화력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침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가나다 3군으로 분류하며 골드 지침에서도 2023년부터 A, B 2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COPD는 라바와 장시간 작용형 무스카린성 기량제, 즉 라마와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중심으로 호상구 수치가 300 이상이거나 기관지 확장제 병용요법 후에도 증상 악화 시 ICS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 로플루미라스트나 아지스로마이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천식과 COPD 치료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흡입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기는 약물 방출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분말 흡입기 DPI입니다. DPI는 약물 저장 형태에 따라 저장형, 블리스터형, 캡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량 분사 흡입기인 MDI이며 마지막으로 연무형 흡입기인 SMI가 있습니다. 이렇게 흡입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 흡입기마다 사용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흡입기 사용에 대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확한 흡입을 위해서는 흡입기 종류에 따른 사용법을 잘 알고 숙지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흡입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DPI는 호흡에 의해서 약물이 방출되므로 손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나 강력한 흡입력이 필요합니다. MDI는 추진체에 의해 에어로졸 상태의 약물이 분사되도록 만든 흡입기로 흡입력이 약해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밸브를 누름과 동시에 압력 전달에 의해 에어로졸 형태로 약물이 빠르게 분사되어 기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손동작과 흡입을 동시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SMI는 스프링 탄성력으로 액체 약물이 분사되도록 만든 흡입기로 MDI보다 분사 속도가 느리고 미세입자 형태로 천천히 분사되기 때문에 약물 흡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MDI와 SMI는 천천히 깊게 흡입을 해야 합니다. 흡입기 사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MDI의 경우 벤토린과 같은 현탁형 제제의 경우 흡입 전 3회에서 4회 정도 흔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DPI는 기구에 따라 정확하게 약물을 장전하고 흡입 전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MDI, SMI, DPI 모두 흡입 전 호흡을 밖으로 다 내뱉은 후 흡입구를 입 주변에 틈이 보이지 않게 물고 MDI나 SMI는 천천히 깊게, DPI는 강하고 깊게 흡입해야 합니다. 흡입 후에는 입에서 흡입기를 빼고 숨을 10초간 참은 후 숨을 내뱉습니다.
각 제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PI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 흡입 방법은 빠르고 깊게 흡입 후 숨을 참는 것은 동일하지만 흡입기별로 약물 장전 방법이 다릅니다. 흡입기 뚜껑을 열고 약물 장전 버튼을 눌러 약물을 장착해야 하는 DPI에는 디스커스, 터보헬러, 제뉴에어가 있습니다. 캡슐형 흡입기의 경우 흡입기 뚜껑을 열고 캡슐을 직접 넣고 구멍을 뚫고 흡입을 해야 합니다. 넥스트할러, 스피로맥스, 엘립타 흡입기의 경우 흡입기 뚜껑을 열기만 하면 약물이 장전되어 편리하지만 흡입하지 않고 뚜껑을 닫은 경우 1회 분량의 약이 소실되기 때문에 꼭 흡입 시에만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DPI의 경우 분말을 환자가 자기 호흡을 통해 흡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흡입력 필요합니다. 잘 흡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엘립타, 터보헬러의 경우 연습용 흡입기를 제공함으로써 흡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슐형 흡입기는 흡입기 뚜껑을 열고 남아있는 분말을 직접 확인해서 흡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할러나 제뉴에어 흡입기는 흡입이 잘 된 경우 흡입기 자체에서 딸깍 소리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일 사용 횟수는 엘립타와 대부분의 캡슐형 흡입기는 1일 일정한 시간에 사용합니다. 디스커스와 제뉴에어 흡입기는 1일 2회 사용하며 포모테롤 함유된 포스터, 신비코트 등은 환자에 따라 사용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DI입니다. 약물이 정량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흡입기를 처음 사용하거나 흡입기를 2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기 중에 분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탁형 제형으로 된 경우 매 사용 전 3회에서 4회 정도 미리 약통을 흔들어준 후 사용해야 합니다. 포스터는 솔루션 형태로 사용 전 흔들 필요는 없으나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위하여 사용 전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하고 투여 시작 후에는 25도 이하에서 3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SMI 제형으로 MDI보다 분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약물 흡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어 사용되는 SMI는 스피리바 레스피맷과 바엘바 레스피맷이 있으며 1일 1회 2번 흡입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60회 분량의 카트리지를 새로 교체해야 하므로 카트리지 교체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천식과 COPD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흡입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흡입기별로 살펴보면 MDI, SMI 제형은 약물 방출과 함께 천천히 깊게 흡입해야 하고 DPI는 빠르고 깊게 흡입해야 합니다. 환자가 흡입기 교육법을 훈련받았다 하더라도 흡입기 사용 숙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환자가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흡입기별 사용법은 전북대학교 병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